자, 우리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문법 196페이지. 자, 우리 필기 쭉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계대명사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관계대명사를 배우자가 아니야. 관계대명사 너 이미 너무 많이 했잖아, 그렇지? 주격, 학교에서도 주격, 목적격 뭐 2학년 때 다 했잖아. 오늘의 핵심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려면 관계대명사가 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관계부사가 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지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핵심은 차이야. 알겠죠? 이게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문법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중3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관계부사를 먼저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해봅시다. 관계대명사는 뭐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머릿속에 약간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지훈아? 문장이랑 문장 이어준다. 어떻게 이어줄 거야? 선행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선행사도 뭔가 나오고 후도 나오고 대도 나오고 이 정도로 말고 그냥 명확하게 좀 이해가 돼야 돼. 이건 주혜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야. 저절로 그냥 있던 우리가 그냥 글로 쓰는 원래 모양이 아니고 관계대명사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글을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두 개였던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두 문장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 되게 간단해. 너희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말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명사가 있어. 뒤에 있는 문장에 명사가 있는데 두 개의 명사가 똑같은 거야.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앞에 있는 명사, 뭐 남자랑 그는 뭐 이렇게 여자랑 그녀는 무슨 말이 되지? 엉클이랑 그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같은 경우에 이 원래는 두 문장이었던 문장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두 문장이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데 둘이 상관없으면 접속사를 넣어버리면 끝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앞 문장이었던 명사랑 뒷 문장이었던 명사 두 개가 같은 명사인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뒤에 있던 명사를 아니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 같다 그랬잖아. 뒤에 있는 명사를 없애. 그냥 명사를 빼. 그럼 이 명사를 어디에 쓰는 거야? 앞에 같았던 이 명사 뒤쪽에다가 쓰는데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더맨 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 관계 대명사라는 것으로 바꿔서 쓰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바꾸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야? 두 문장에서 같이 있었던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떼가지고 대명사로 바꿔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그냥 대명사가 아니고 무슨 대명사? 관계란 말로 우리 연결시키는 거잖아. 너랑 나랑 연결돼 있어. 관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이 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다?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는 대명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느낌?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있어. 이 명사를 떼가지고 앞에 같았던 명사 뒤에 대명사로 바꿔놓는 거야. 쌤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줄 아니? 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관계 부사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희 관계 대명사까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그럼 관계 부사는 뭐야? 관계 부사는 뭐야? 은빈아, 관계 부사는 뭐야? 생각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관계 부사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늘 뭐 선생님 말하는 거 따라 적고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 집에서 공부한다면. 근데 덮어놓을 거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수업 시간에라도 한 번쯤은 관계 대명사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관계 부사 앞에 장수 나오면 외울 쓰고, 그게 관계 부사는 아니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결과론적인 거고. 그럼 관계 부사는 뭔지 잘 봐. 관계 대명사는 쌤 뭐라 그랬니?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같아가지고 이 명사를 뿅 없앴어. 그럼 우리 명사 대신에 쓰는 게 뭐야?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를 쓰니까 어떻게 관계 대명사로 이름 지은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관계 부사는 뭐야? 부사를 대신. 그렇지. 관계 부사는 뭐냐면 앞에 있던 명사랑 뒤에 있던 부사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명사랑 부사랑 어떻게 똑같나요? 같을 수가 있어. 자, 앞쪽에는 내 생일이 있어. 그지? 뒤쪽에 보니까 그때라는 부사가 있네. 그때가 가리키는 건 언제야? 생일이잖아. 그럼 생일은 명사고 그때는 부사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부사랑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뒤에 있는 부사를 지워가지고 이 같았던 명사 뒤에다가 관계 부사를 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두 문장이었던 걸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관계 부사인 거야. 물론 우리가 다 외우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없애가지고 대명사를 쓴 거고, 관계 부사는 뒤에 있는 부사를 없애가지고 관계 부사를 쓴 거야. 그래서 두 문장이었던 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놓은 거야. 무슨 말이 되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부터는 다시 얘기 안 할 거야. 알겠지? 자,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명사가 나올 거야.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던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았잖아. 그치? 그럼 뒤에 있는 명사를 없어가지고 앞에서 같았던 이 명사 뒤에다가 우리 뭐 쓴다 그랬니? 이렇게 적을게요.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두 문장이었던 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그럼 관계 대명사의 역할은 뭐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뒤에 있던 명사를 대신해서 썼던 대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관계 대명사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자, 명사의 역할이 있지. 명사의 역할은 우리 대표적인 역할은 뭡니까?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치? 물론 보호도 있지만 관계 대명사에서는 보호를 잘 쓰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일 때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다는 얘기야. 보호는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아. 그래서 너희 학교 문법에서 나오지가 않아. 주어 아니면 목적어를 없애는 게 일반적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소유격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 그럼 관계대명사는 총 몇 가지 모양이 있다는 얘기야?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거야. 문장의 주어였던 명사를 가져오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어떻게? 문장의 목적어였던 목적어를 없애면서 가져오는 두 번째 경우. 세 번째는 어떻게? 문장의 소유격이었던, 예를 들어서 앞에는 남자가 있는데 그의 동생은 이라고 했어. 그럼 그의라는 부분과 남자는 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 소유격을 없애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관계 대명사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의 모양밖에 없는 거야. 관계 대명사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 주격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주격은 문장에 주어를 가져왔으니까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겠니? 주어를 없애버렸잖아. 그럼 뒤에 뭐 나오니? 왜 울어 너? 슬퍼? 아프는 가지고.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었어? 아,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막. 아니지?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기억이 좀 필요하겠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는 뭐다?
동사가 나오게 돼. 다시 말하면 뒤에 동사가 있어 100%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이 명사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쓰게 됩니까? who나 that을 쓰게 될 거야. 그치? 자, 이 명사가 만약에 사물인 경우에는 뭘 쓰게 될 거야? which나 that을 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뭐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썼던 이 관계대명사랑 앞에 있는 명사랑은 뭐야? 같은 거지. 맞나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who나 which나 that을 봤어, 우리가. 그럼 who나 which나 that이 뭔지를 몰라, 우리는. 그치? 이렇게만 써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가 필요한 거야.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아니? 얘야. 그런 얘기야. who를 보면서 who가 누구야?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써놓은 거야. 이렇게. 명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썼다고 해서 먼저 나와져 있어 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선행사라고 해. 선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명사 눈으로 보면 되는 거지. 선행사는 한자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학교에서 선행사 하면 어떻게? 앞에 나왔던 이 명사랑 얘는 뭐다?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해.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추가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얘는 해석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 해석을 해야지. 주어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무엇은 또는 뭐뭐는 이런 해석이 될 거야. who를 보면서도 어떻게? 남자가 나왔어. 그 남자는 이러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격이 나오냐면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 자, 목적격이 나왔어. 그럼 너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적격이 나오면 뒤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없어졌지. 목적어는 몇 가지의 목적어가 있니? 목적어 무슨? 두 가지의 목적어가 있어. 첫 번째는 무슨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적어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뒤에는 두 가지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 그지? 첫 번째는 어떤 모양?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모양. 맞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모양이지. 그지? 두 번째는 어떤 모양?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뿌르륵 뭐가 나왔는데 끝에 보니까 어떻게?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와지게 될 거야.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동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입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목적격일 때 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쓰게 되냐면 관계대명사로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사물이었다면 선행사가 사물이었다면 which나 또는 that이나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무엇을 또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만 이런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전치사를 앞에 가져와야 해석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 또 다음에 여기 생략됐어. 그럼 어떻게? 얘를 위해서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치? 자, 앞쪽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 자, 그 다음 뒤를 보니까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든지 또는 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의 모양으로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해석을 해보니까, 자, 명사인데 이 명사의 이 명사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격은 좀 잘 기억해야 돼. 자, 소유격은, 자, 사람일 때는 뭘 쓰게 되냐면, who's를 쓰게 되고, 사물일 때는 whose 또는 of which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who's를 많이 쓰니까 who's를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니까 명사가 나오는데 브라더리 나와 있어. 그치? 자, 명사가 나왔어. 그치?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니? eyes라는 명사가 나왔어. 맞나요? 자, 이런 경우에 너희가 먼저 who's를 배우고 있다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떻게? 이 명사의 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자, 브라더는 어떻게? 그 동생의 또는 뭐 그 형의 눈이 파랗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말이 됩니까? 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who's라고 써줘야 돼.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는 방식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쓰려면 우리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헷갈리지 않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뒤를 안 보세요. 목적격을 쓰려면 뒤에 뭐가 빠져야 돼? 목적어가 빠져야 돼. 근데 목적어 있는 문장이 없는 문장이야. eyes are blue. 없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목적격을 못 쓴다는 얘기야. 목적격을 쓰려면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뒤에 문장이 뭐 어떤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인 거야. 그럼 목적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겠지? 여기까지 좀 봐줘야 됩니다. 혹시 카메라 안에 얘기 다 들어오니?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만 달려. 다 나온다. 자, 필기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렇게 자,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 자, 관계 부사 한번 볼게요. 자,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러한 문장이 있다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We are going to the lake. 우리는 호수에 갈 거야. 그치? 우리는 어떻게 즐기는데 낚시하는 것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자, 그러면 지훈아, 뭐랑 뭐랑 똑같니?
자, there이랑 the lake. 자, 명사랑 지금 뭐랑 똑같은 거야? 부사랑 같은 거야. 그치?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가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관계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온유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쓸 거야? 부사를 합쳐요. 합치면 어떻게 되겠니? 아, 자, we are 거의 going to the lake라고 썼는데 여기에 어떻게 뭔가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 어떻게 we enjoy fishing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럴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없어진 게 명사가 아니니까 지금 뒤에 부사가 없어졌잖아. 그치? 자, 이렇게 부사가 없어졌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이제 관계 부사를 쓸 수 있는데 자, 앞쪽에 보니까 이 선행사가 보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야? lake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올 때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선행사가 지금처럼 어떻게? 장소일 때는 우리는 뭘 쓰게 된다? where를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뭘 쓴다? when을 쓰는 거죠. 자, 선행사가 이유일 때는 why, 선행사가 방법일 때는 how를 쓰게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얘는 어떻게? 같이 쓸 수 없다. 자, 얘는 시험 문제에만 거의 100% 나오는 그래서 일명 우리 뭡니까? The way, how는 무조건 틀린다. The way, how는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유독 이 how의 뜻이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지가. 그럼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how도 방법이고 the way도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the way 또는 뭘 쓴다는 얘기야? how를 쓴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은 뭐냐면 the way that은 될까요? 얘는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지? the way that은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the way that 나왔다고 뒤에 붙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얘 조심해야 돼.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뭐 어렵지 않게 그치 너무 쉽게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길은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나?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런 문장을 봤어. 이거 지훈이 죽겠다. 자, 1번 why, 2번 that.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네. 되게 기분 나쁘게. 시훈아, 1번이 맞니? 2번이 맞니? 1번 눈 풀린 주혜주는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지훈이는? 둘 다? 둘 다 맞아? 도현이는? 응? 보세요. 너희가 얘를 보는 순간 아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어떤 느낌? 더 리즌이 나왔어. 그럼 세트 메뉴 아니야? 그치? 더 리즌? why. 그치? 정답은 1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시험은 없다. 알겠지? 자, 우리는 둘 다 가능해. 둘 다 마음대로 바꿔 쓰는 게 아니야. 둘 다 쓸 수 있지만 같이 쓰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지?
자, 그럼 어떨 때 우리는 y가 들어가고 어떨 때 대시 들어가는지를 아는 게 아까 쌤 처음 얘기했잖아. 뭐랑 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구분하는 방식을 아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지금. 앞쪽 건 우리가 다 했던 거지. 정리한 거야. 그럼 어떨 때 y를 쓰고 어떨 때 대시 쓸 거야? 뒤에 문장 뒤에 문장에서 완전한 적 완전한 건 뭐고 불완전한 건 뭐지? 완전한 아이 완전한 이제 네? 아니 맞았는데 네.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보세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어. 쌤 얘기했어. 그지 맞지? 자 완전 잠이 든 주혜준. 오늘 너의 날이라고 생각해 그냥.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의 차이점이 뭐니? 불완전 문장은 몇 개 그게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 부사 아니라 목적어 자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명사가 빠져 있는 거야. 명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니? 주어, 목적어, 보호지. 그럼 뒷문장이어서 어떻게?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가 빠져 있는 문장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자, 우리의 초점은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아까 말했지.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은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야. 알겠지? 주어가 빠져 있으면 땡큐지. 바로 티가 나니까. 하지만 목적어가 빠져 있다든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뭘 써야 되냐면 우리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왜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냐? 관계 대명사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니? 뒷문장에서 명사를 하나 가져온다 그랬잖아. 그럼 명사가 하나 빠지겠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왔어. 자, 완전한 문장이면 뭘 쓴다? 관계 부사를 쓰는 거야. 왜? 뒷문장에서 뭘 가져왔니 이번에는? 뒷문장에서 뭘 가져왔니? 부사를 가져왔잖아. 그럼 부사는 없어도 돼 안 돼? 되잖아.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그럼 뒤에 보니까 어떤 문장이 남는 거야? We enjoy fishing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다음 친구들은 자, 우리 196페이지 체크업부터 객관식 다지기 1번부터 7번까지 자,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지금 말했던 거 그대로 다 푸세요. 지금 풀고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언급이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너희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 푸세요. 빨리 풀고 좀 쉽시다.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자, 책 것만 풀이하고 옆에 거는 숙제로 할 거니까 빨리 책 것까지라도 빨리 푸세요. 몇 쪽이지? 96쪽, 96쪽. 아, 196쪽이구나. 96쪽. 다른 사람들은 옆에 1번부터 7번까지 푸세요. 자, 도현이부터 쭉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정답과 이유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 1번 정답은? 정답은? 네. 후. 왜 후가 정답이죠? 앞에 선행사는 사람이라서. 다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그럼 사람이면 whom을 쓰면 안 되나요? 저게 주어라고. 자, 우리가 who를 보는 관점은 사람도 있지만 뒤에 체크 captures라는 동사를 봐야 되는 거야. 사람도 있지만 뒤에 어떻게 동사를 보면서 주격이 who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2번 정답은 which. 왜 which지? 뒷문장에 목적어 무슨 목적 안되는 거지. 자, 보면 자, 나무가 나와 있는데 뒤를 보니까 나의 부모님은 심었는데 뭐를 심은 거야? 나무를 심었지. 그럼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목적격인 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후주는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아까 후주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니? 뭐뭐의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럼 나무의 나의 부모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또 생각해봐. 얘가 소유격인데 마이가 뒤에 나오면 되겠니? 소유격을 두 개 어떻게 써? 3번. 왜 후가 정답이죠? 뒤에 인벤티드. 뒤에 인벤티드 나왔지. 그럼 끝난 거지.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지. 4번. 왜 위치가 정답이죠? 어? 뭐라고? 4번 뭐라고? 왜? 그러니까 왜? 그럼 얘는 무슨 격이야?
목적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지. 그럼 뒤에 한번 볼까? Towards 주어야. are 동사야. Very high 주격 보어야. 목적은 이형식의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빠졌으면 목적어를 뒤에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 타워가 매우 높대. 완전한 문장인데? 그러면 후주가 정답이 되겠지. 왜 후주가 정답이 되냐? 보니까 어떻게? 그 성의 타워는 매우 높아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무슨 말이든지 모양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목적격을 쓰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지 않아? 그리고 아까 목적격은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니? 쌤 빈칸에 해석을 적어줬잖아. 주격은 뭐뭐는, 목적격은 필기 안 돼 있어? 목적격은 뭐뭐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위치가 들어가려면 목적격이라며, 그치? 목적격이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성을 타워는 매우 높아. 말이 되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석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거야. 그 성을 타워는 너무 높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정답은 후주였습니다. 5번. 왜? 뒤에 동사가 동사 왔지? 그럼 끝난 거야. 알겠지? 뒤에 동사가 보이면 100% 주격이니까 주격 쓰면 다 맞습니다. 설마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너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치? 자, 6번. 그냥 위치? 뭐라고? 위치? 왜 위치지? 목적격? 왜? 상이 아닌데요? 그치. 이상하지. 무슨 선행사는 사물이 맞긴 해. 네. 한번 물어보자. 고양이가 사물이에요? 시윤아, 정답 뭐니? 위치 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럼 위치가 말하는 건 뭡니까? 놀래. 네? 어? 리닉스 가사입니까? 리닉스랑 가사란 뜻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뭐 하고 있다 그랬니? 듣고 있네. 뭐를 듣고 있니? 더 송, 노래를 듣고 있지. 맞니 아니? 송 더 리닉 이게 말이 되니? 송 더 리닉이 말이 되니? 굳이 쓰면 어떻게? 더 송 리닉이라고 쓰겠지. 그지 않아? 아니 명사를 써놨는데 명사를 쓰고 더 명사 쓰는 경우가 어디 있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나는 듣고 있어. 노래를 가사? 근데 어떻게 더까지 붙여놨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바로 노래야, 노래.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오브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왜 되나요? 자, 우리 위치는 뭐라 그랬니? 노래라 그랬지. 오브의 뜻은 뭐야? 뭐뭐의란 뜻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나는 노래를 듣고 있어. 그 노래의 가사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감동을 준대. 우린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후주를 쓸 수 있지만 오브 위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오브 위치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니? 이 명사를 앞쪽에 쓰고 오브 위치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쓰려면 어떻게 쓰겠니? 얘 말고 이렇게 쓰겠지. 후즈
리닉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노래의 가사가 터칭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The lyrics of the song 원래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어렵지만 근데 이게 2.3배가 돼 있어가지고 잘려요. 터칭에서 잘려요. 아 진짜? 좋았어. 자 약간 어려웠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문법에서 조금은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봅시다. 은빈아. 자 1950년도는 어떻게 쓸까? 자, the year. 자, 시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when이라고 썼어.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죠? The Korean War began.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끝.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in that year은 어디로 갔나요? 자, 그 연도에라는 얘는 뭐예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전명구라고 했지. 전명구는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 부사나 형용사 역할이 있어. 자, 그 2열에 뭐 했단 얘기야? 시작되었대. 그럼 얘는 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in that year의 역할은 뭐야? 동사를 수식하고 있대. 부사지. 그럼 어떻게? 이 전명구는 지금 부사 역할하는 전명구야. 그럼 우리는 이 부사 역할하는 전명구를 어떻게? 뭐로 바꾸는 거야? 관계 부사인 when으로 바꿔준 거야. 이해되나요? 부사 역할은 부사도 부사 역할을 하지만 전명구도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2번 도영, do you know? 자, the reason why color doesn't eat any fish. 여기까지. 그죠? 왜? For that reason은 뭐예요? 전명구야. 그런 이유로 뭐 한다는 얘기야? 안 먹는데. 맞나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 이 for that reason 이 전명구는 부사 역할인 거야. 이 부사를 대신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 부사인 y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마지막 3번. 저 호텔 더 호텔에 머물렀어. Where there was a huge 풀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in that 호텔에서 뭐가 있다? 큰 풀이 있다. 그런 얘기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전명구인데 무슨 역할하는? 부사 역할하는 전명구였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전명구를 where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자, 우리 이러한 선행사가 있지. 그치? The day,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그죠? 자, 우리가 얘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when을 쓸 것이고, 얘 다음에는 where를 쓸 것이고, 얘 다음에는 why를 쓸 거야. how를 안 쓴 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니까. 자, 이렇게 일반적인
특정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이유가 아닌 일반적인 시간,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써는 거잖아. 뭐 this is the time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은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쓰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죠? 아니 무슨 장소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이러이러한 장소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이런 선행사들은, 자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기억하세요. 이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자, 더 타임을 생략해도 되고 when을 생략해도 돼. 더 reason을 생략해도 되고 why를 생략해도 돼. This is the reason I came here. 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또는 어떻게? This is why I came here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죠? 얘는 근데 생략이 가능한 거지 생략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아까 얘랑은 달라. 선생님 얘도 생략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얘는 생략 가능한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못 쓰게 돼 있는 거야. 금지. 얘는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조건은 뭐다? 특정한 선행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이유가 아닐 때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